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여름이라 그러면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뜨거운 열기라던가 아니면 강한 햇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추운 냉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열기와 냉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사실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또 더운 차 안에서 사망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네. 이게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이게 우리가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더운 환경에 노출이 돼서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열경련, 열실신, 열피로, 열사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각각은 증상과 정도의 차이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더위 먹었다던가 이제 일사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피로 정도까지의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사병은 이제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과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못하면서 이제 각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이라던가 근육통 같은 여러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열사병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진행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땀을 많이 흘려서 일사병까지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열사병 될 때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많이 소실되니까 몸에서는 땀을 수분 소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땀을 오히려 더 흘리지 않게 되고요. 피부는 거의 나무 토막처럼 건조해지고 이렇게 약간 검게 변하는 탄 나무 토막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도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고 의식 소실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아주 심한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잘 생길 수 있는 그 연령대로는 어린이라던가 아니면 노인 이런 분들은 이제 체온 조절 기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열에 취약할 수 있고요. 당뇨병이나 이제 기존의 다른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 만성 질환자들이 또 취약한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종 보도에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시잖아요. 대개는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거나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한 그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 사례의 상당수는 비닐하우스라던가 밭이라던가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차 안도 많이 있습니다. 차 안에 뭐 애완동물을 뒀다가 애완동물도 이렇게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을 혼자 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일사병, 열사병이 생길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이제 쪽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거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이렇게 그 환기도 잘 되지 않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예. 일사병하고 열사병이 항상 좀 헷갈렸었는데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땀이 나지 않고 마르는 경우 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사병은 그렇게 차에 구분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일사병이나 열사병 걸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게 상당히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온을 빨리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를 봤는데 이제 의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빨리 그늘로 옮겨가서 이렇게 옷을 느슨하게 풀어서 가능하면은 열 발산이 좀 되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눕혀놓고 다리를 높이 하고 머리를 낮게 해서 이제 혈압을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마시게 되면 수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발견했는데 이미 열사병 단계로 상당히 의식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이제 뭔가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애써 뭐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거나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토하게 되면서 흡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상당히 몸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나 이런 데서 빨리 피해서 그늘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냉방이 잘 돼 있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부채질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체온을 많이 내려주셔야 되고 예. 그 얼음 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수건에 싸서 겨드랑이라던가 사타구니 쪽이라던가 이런 곳에 갖다 두면 아무래도 체온을 낮추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실에 오시면은 상당히 찬 그 물에 담근다던가 아니면은 냉수를 이용해서 위나 직장을 이렇게 세척을 해서 이렇게 심부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름에 이제 야외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사우나 같은데 가셔서 여름이 아니어도 그 음주하시고 난 다음에 밤에 예. 이제 가셔서 사우나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 이제 열사병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죠. 큰일 나겠군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땀을 많이 흘리고 더운 환경에서 수분 소실이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라던가 주류 같은 것, 술 같은 것들을 이제 마시게 되면 이게 소변을 자주 보게 해서 탈수를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적당한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실 정오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가 무더위로 인한 더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랜 시간 동안 혹은 격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햇볕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사실 이 머리에 있는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모자도 예. 좀 자주 벗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된 다음에 내가 일사병 증상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머리도 아프고 미식거리고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던가 이런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증상이 생길 때는 빨리 하던 활동을 중단을 하고 시원한 그늘로 이동을 해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은 아이러니하게 또 반대로 냉방병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네, 사실 냉방병은 우리가 추운 환경에 있다가 더운 환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몸이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네. 그 여러 갖가지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냉방병은 사실 지금도 상당히 여기도 상당히 추운 환경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피부가 많이 노출이 돼 있을수록 열이 많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긴팔이나 긴 바지 그런 옷을 착용을 하시고 이제 양말 같은 것들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이나 이런 것들이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제 목을 가려주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미지근한 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무릎 담요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냉방병이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상당히 드는데 유사하죠. 치료 방법도 유사할까요? 치료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감기 같은 경우도 결국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으면 통증을 조절하는 약을 쓰고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면 콧물을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사실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있다가 치료가 되면은 없어지죠, 증상이. 근데 냉방병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한 약을 먹으면 당신은 좋아졌다가 또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냉방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피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에어컨 켜놓고 자면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네요. 네, 네. 환기도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환기도 괜찮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냉방병이라고 하는 그 원리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먼지라던가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냉방을 하더라도 한 2~3시간 간격으로 한번 5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름철에 열기와 냉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수분을 충분히 마셔주고요. 또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